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구강병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성 교수입니다. 이 시간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화끈거리고 혀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57세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입안에 불편감이 심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혀끝이 아릿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혀 중앙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고 또 신맛을 자주 느껴지며 목 안에 걸리는 듯한 느낌을 함께 호소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구강 자율감 증후군 환자의 예인데요. 그럼 이러한 구강 자율감 증후군은 어떤 병일까요? 먼저 입안에 염증과 같은 뚜렷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혀를 비롯한 입안 점막에서 화끈거리거나 아린 듯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병을 말합니다. 입안 점막, 그러면 혀, 입천장, 뺨 안쪽, 또 입술 내측,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위에서 이제 아리거나 화끈거리는 듯한 통증이 뿐만이 아니고 입안이 마르고 또 맛을 잘 못 느끼거나 또 특정 맛,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금속성의 쇠맛 같은 특정한 맛을 더 심하게 느껴지는 미각의 이상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강 자율감 증후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관련된 입안에 통증을 일으키는 다른 병들과 구분을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구내염이라든가 또 편평태선, 위축성 칸디다증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실까요? 이분은 이제 혀끝이 이렇게 염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구내염의 경우 당연히 입안이 아리고 아프고 하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구강 편편태선의 예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이제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볼이 된 듯한 어떤 화끈거리는 통증을 처음 느껴서 찾아오게 되셨는데요. 뺨 안쪽에 이렇게 염증 부위가 그물망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구강 편평태선은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라서 좋아졌다가 또 염증이 심해졌다가 이런 어떤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더불어서 잇몸도 같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탈색이 된 듯한 통증 부위가 확인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이 환자분은 위축성 구강 칸디다증에 해당이 되는데요. 혀는 이제 혀에 우들두들한 돌기들이 침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마르고 또 탈락이 돼서 맨질맨질한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또 입안에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일종의 곰팡이균이 침입해서 염증을 만성적으로 일으키다 보니까 중앙 부위에 빨갛게 이렇게 위축성의 염증이 설염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럼 이러한 구강 자율감 증후군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외래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이렇게 임상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한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1차성 또는 특발성의 경우와 또 관련된 선행 질환이 확인이 되는 2차성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성은 병을 일으키는 확실한 관련 질환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차성은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입안 내에 관련된 어떤 병변 부위가 확인이 되는 경우이고 또는 전신적으로 선행질환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혀 표면이 위축되거나 갈라져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당연히 2차성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또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경우가 입마름이 심해져서 그런 후에 혀에 이제 건조한 상태와 더불어서 유두가 다 탈락이 된 이러한 양상의 환자분이신데요. 이 환자분이 더불어서 혀가 아린 듯한 화끈거리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혀가 갈라져 있는 경우인데요. 혀가 갈라져
통증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긴 합니다만, 갈라진 자체가 혀 통증의 모든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구강자율감 증후 환자들의 특성은, 먼저 이 발병 원인이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의 관여로 인해서 난치성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한방병원 구강병 클리닉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의 전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나 치과병원 등의 구강내과를 찾아서 검사도 하고 오랜 기간 치료도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은 이제 전체 인구의 4에서 5% 정도가 이러한 유병률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50세 폐경기 이후에 중년 여성들이겠죠. 다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병이 발생하게 되는지 아직 정확한 원인이 다 규명이 된 건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국소적 요인이 있겠고요. 또 전신적 요인도 있고요. 또 정신적인 요인이 같이 관여돼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국소적 요인은 주로 입안에 있다는 얘기죠. 구강 점막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경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곰팡이균이 침범해서 나타나는 구강 칸디다증을 앓고 난 이후에 이때든가, 또 이제 보철물, 틀니 같은 것을 착용으로 함에 있어서 반복적인 자극을 받아서 나타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러한 국소적인 원인은 결국은 그 환자의 어떤 자극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민감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액입니다. 맑은 침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아주 중요한 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신적 요인입니다. 전신적 요인으로는 비타민이나 아연과 같은 어떤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다든가, 또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이 줄어들어 있다든가, 또 요즘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약을 많이들 복용하게 되시죠. 이런 약물 복용 등이 이제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년 인구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서 고혈압이라든가, 또 가려움증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불면증 약, 우울증 약,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약을 드시잖아요. 이런 약물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인자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구강자율감 증후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두통이나 또 신체화된 다른 부위의 통증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수면장애, 만성적인 피로, 또 암에 대한 공포증,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강자율감 증후군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증후군이란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증상이 합쳐져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강 내 자율통뿐만 아니라 화끈거리는 통증뿐만이 아니라 입마름, 맛에 대한 이상, 또 복합적으로 다른 증상들,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다든가, 잠을 잘 못 잔다든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특정 어떤 질환에 대한 공포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통증의 양상은 화끈거리거나 아린 듯한 혀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 과민되어 있거나, 또는 통증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혀 중에서도 혀 앞부분, 설천부라고 그러죠. 설천부나 혀의 측면, 양쪽 측면 이런 쪽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위뿐만이 아니고 혀 전체, 입 천장, 뺨 안쪽, 입술 내측, 이런 부위에서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 저 깊숙한 부위에서의 화끈거리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목에 직접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 중에서 위식도 역류질환과 같은 어떤 다른 질환과의 감별 진단이 중요해서 이 질환을 경험 많은 의사의
어떤 진찰이 필요한 경우가, 그래서 이러한 구강자결감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평균 2에서 3년 정도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요. 통증의 정도도 변해요. 어떤 때 오전에 좀 덜했다 오후에 심해지기도 하고요. 또 차가운 음식이나 뭐 기분 전환하면 통증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반대로 짜증나는 일,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의해서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 원인 없이 통증이 심했다 덜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굴곡이 심한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강잘감 증후군에 대한 표준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치성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비인후과나 구강내과 같은 이제 서양의학의 그 치료를 받을 때는 클로나제팜이라고 해서 이제 제품명으로는 리보트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약제나 또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치료 효과가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에 반면에 한방치료는 종합적인 통증 조절을 위해서 이제 침, 또 전기침, 약침, 또 이제 한약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저희 연구가 이제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들 한 500여 명의 대상으로 이루어진 임상시험의 논문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 내용에서 침이나 또는 약침이 통증 및 그와 관련된 증상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주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약의 경우는 이제 화를 내리고, 그러니까 민감성을 줄인다는 의미예요. 또 몸에 대한 어떤 호르몬이나 내분비적인 어떤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약제를 중심으로 활용하게 되겠고요. 표준적으로는 6주간 일주일에 2회 침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게 되면 결국 이제 12회 정도니까 6주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6주간의 침이나 약물요법과 같은 이제 종합적인 한방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치료 후에 한 6명 정도,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아주 예후가 좋게 나타나고요. 한 4명 정도는 조금 더딘 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예후에 대한 차이는 나이가 많다든가, 또 예민한 면이 좀 심하다든가, 또 구강 건조 정도가 아주 심한 이런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예후가 좀 불리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한 첫 번째 시간